한국 소비자들은 보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만은 노출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중요했고, 이렇게 내가 그만큼 정보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공유한 만큼, 내가 공개한 만큼 나한테 맞춰달라라는 부분들,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나한테 맞춰주는 작업들이 이제 맞춤 오퍼를 제하는 게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상당히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화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채널을 통하든지 간에 일관되고 통합되고 단순한 경험을 해달라. 이 부분들은 사실은 디지털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백엔드와의 통합도 중요하고 뒤에 있는 이제 디지털 코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언제든지 이렇게 납기를 준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지만, 정말로 디지털 경험을 잘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점에서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만족도를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를 사랑하게 한다든지 나를 유니크하게 느껴준다든지 하는 개인화나 혹은 감성적인 경험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더라라는 이제 결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더스트리별로는 어느 쪽이 잘 좋은 결과를 보였느냐 보면 하이텍과 자동차 쪽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전반적으로 이 업계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 포지티브한 플러스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산업 전체로도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은행이나 통신 혹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디지털로 저희들이 공유하는 정보들도 많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받는 그 개인화된 경험은 오히려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점수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개인화나 감성적인 측면들도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저희들이 총 수십 개 브랜드 중에서도 저희들이 60명 이상의 답변을 받은,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7,500건의 이제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60건 이상의 응답을 받은 브랜드만을 뽑아봤더니 3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앞쪽에 9개의 브랜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은 브랜드들은 주로 자동차와 하이테크 쪽이고요.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던 브랜드들은 잘 보시면 정부나 유틸리티 쪽이 이제 주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은행권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뜻밖이었는데, 점수가 많이 깎인 동네가 그 금융 쪽, 또 공공기관 쪽, 정부, 통신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근 한 5, 6년 사이에도 크게 한국이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라든지 이 디지털 익스페리언스의 기업 자체가 가지고 새로 만든 서비스나 기능은 되게 좋아도 그거에 도달하기까지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 기능 차이들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 새로운 기능을 보안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정보기관에 원래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훨씬 먼저 했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이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후발업체로서의 플랫폼의 유리함이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새로 뭔가 설계하고 그거를 다 시멘트, 콘크리트, 톡 들고 막 못질해가면서 꾸역꾸역 날코딩 해가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모듈화해서 레고 블럭처럼 후발 국가나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준은 더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의 차이가 아이러니하게도 선진 기업들이 오히려 프라이드는 강한데 플랫폼 환경은 떨어지는 현상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대 수준의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솔루션이 동남아 어떤 섬나라에 뚝 떨어졌을 때는 기대 없이 모든 거에 행복하고 만족을 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3년 전, 5년 전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소비자들이 디지털 익스페리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그 기대 수준을 맞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잘 활용을 하면 글로벌에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능들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구시대의 플랫폼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뒤지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는가. 좀 이렇게 보충할 만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인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1위입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순서대로 가는데 한국이 2위인 홍콩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또 제일 짧습니다. 아마 많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속도가 빠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들을 이미 취합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또 가뜩이나 좀 빨리빨리인 그런 그 습성이 있는 그 한국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더 그래서 기대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더 경각심을 느끼고 이 디지털 경험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